아, 아,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제 목소리 아, 잘 네.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성함이 재준님 맞으신가요? 제윤입니다. 네, 윤님. 아, 네, 죄송합니다. 재준님. 아, 네. 우선 간략하게 저 먼저 소개드리면 네, 지금 6년차 백엔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넥슨에서 일하고 있는 알렉스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지금 개발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2년 동안 같이 이렇게 멘토링 활동도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재준님 그 전달 주신 포트폴리오랑 깃허브랑 그 노션 링크까지 3개 맞죠? 3개 전달 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했고 간략하게 저한테 자기소개 해주시면 제가 멘토링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기소개 어, 간략하게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1년 6개월 정도 일을 했고, 네, 회원 관리나 메시지, 문의나 백오피스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퇴사하고 이제 이직을 준비하는 시점인데, 이게 처음 회사이셨을까요? 네네, 처음 회사입니다. 네, 1년 6개월 하시고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는 회사가 있으세요? 이것도 지금 고민인 게 제가 어떻게 보면 금융권에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다음 이직할 곳도 금융권 도메인을 가야 되는 걸까라는 고민도 있고 네, 도메인은 굳이 상관이 없는 걸까라는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네. 어, 우선 면접 때 조금 더 가산한 점이 있긴 하겠죠? 이 전에 트러블 슈팅했던 도메인이 금융이면은 당연히 와서도 적응이 잘 될 것 같고 네. 그치만 연차가 지금 1년 6개월만 있으셨으면 저는 도메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이 바꾸기 쉬울 시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 네. 지금 아니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주니어 단계라고 해요, 보통. 3년차 미만. 네. 주니어 단계에서는 요구사항이 솔직히 없어요. 요구사항이 질문 잘하는 거, 네. 그리고 회사 와서 그냥 1인분 이상 하는 거. 1인분이란 건 이제 이슈 같은 거 왔을 때나 문의 같은 거 오잖아요. 팀, 네네. 네. 그런 거 응대해주고, 뭐 큰 거 안 바라죠. 네. 1년 6개월한테는 큰 거 안 바라고 1인분 정도 하는 건데, 어, 그러면 목표하는 회사는 딱히 없으시고 도메인 고민이 있으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목표하는 회사는 일단 제가 코딩 테스트를 단 한 번도 합격해 네.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힘들 것 같고 네. 과제를 주는 스타트업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우선 실례가 안 된다면 이 회사에서 퇴사를 왜 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회사가 망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자의적인 게 아니라 타의적으로 하셨네요. 예. 네, 1년 6개월 거래소 하셨고 퇴사를 이유는 회사가 영업 종료. 그러면은 이 회사를 고르실 때 도메인 말고도 생각하실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뭐 네, 연봉이라든지 팀 개발자 하시니까 네, 개발 문화 이런 것도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전달 주신 3가지를 바탕으로 당연히 취업을 할 거지만 사실은 네, 제일 중요한 건 재윤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네. 어느 회사를 가고 싶은지. 그럼 이 목표에 따라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 나가라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글로 써 있는 거 말고 진짜 재윤님이 네.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거세요? 일단 개발 문화가 있는 곳이면 당연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좀 부끄럽지만 1년 6개월 동안 저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또 이제 많은 회사들에서 이제 테스트 코드 같은 것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저는 또 경험이 없다 보니까 테스트 코드를 좀 꼼꼼히 작성하고 코드 리뷰가 있는 회사였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좋습니다. 음. 더 있으신가요? 저는 이 정도만 돼도 네. 정말 음. 만족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개발 문화에 적응하려고 이거에 대한 제가 피드백을 드리면 이 3가지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다 그대로 직접 하실 수 있는 것들이요. 개발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코드 리뷰를 꼭 회사가 아니죠. 회사가 네, 아닌 개발 단체. 제가 말한 개발 단체는 동아리일 수도 있고 뭐 주말에 개발 단체 같은 게 많거든요. 네, 뭐 예시로 들면은 스파르타 코딩 클럽 뭐 저랑 전혀 연관은 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뭐 일기 출신이긴 한데 다 네, 이런 것도 있고 멋쟁이 사처럼 그리고 그다음에 디프만이라는 곳이 있어요. 사실 다 제가
그 회원으로서 개발했던 곳이거든요. 네, 그런 데에서 뭐 코드 리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정말 이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주말에 뭐 사람 만나는 거 그냥 좀 꺼림직하다. 아니면 친한 친구랑 친구, 친구랑 토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토이 프로젝트 서로 간 코드 리뷰를 하는 거죠. 네,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멘토링 뭐 유료든 무료든 무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유료를 하고 있어서 유료 멘토링을 통해서 토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코드 리뷰를 실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다음 회사는 이 개발 문화에 난 적용할 만큼 코드 리뷰도 해봤고 컨벤션도 지켜봤고 난 개발 블로그 글도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거죠. 실제 근거를 바탕으로요. 네, 직접 하셔야 돼요. 여기 진짜 가고 싶다 하는 거는 네. 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리고 테스트 코드도 말 그대로 작성하면 되죠. 이걸 하면서 이슈 하나 따가지고 이번엔 테스트 코드 작성해보자. 그래서 작성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CI/CD를 하는데 여기다 자동화도 해보세요. 자동화. CI 할 때 테스트 코드가 모두 커버리지가 100이 나올 때만 100일 때만 빌드를 해서 배포하면 되죠. 이런 어, 것도 해보시고 코드 리뷰는 방금 말씀드렸고 사실 이런 게 개발 문화예요. 아직 개발 문화라는 게 별게 아니고 개발 문화. 서로 개발자 간 성장을 위해 하는 행위가 주기적으로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네, 이게 코드 리뷰가 될 수도 있고, 뭐 스터디가 될 수도 있죠. 스터디, 어, 그다음에 뭐 세미나 참여, 개발자 세미나 이런 거 있잖아요. 카카오 세미나든지, 네, 음, 네,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꼭 음, 회사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원하시는 건 회사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럼 네. 회사가 아닌 곳에서도 한 상태에서 나는 이렇게까지 해왔다. 너네 회사 가서도 1인분 이상 할 수 있는 개발 문화도 가지고 있고 경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좀 추상적이죠. 지금 네, 말로만 했으니까 하나 공고문을 같이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피드백을 먼저 드릴까요? 공고문을 같이 먼저 볼까요? 공고문을 먼저, 네, 네. 혹시 어느 회사 가고 싶으세요? 도메인은 아까 금융이라 하셨는데 금융이면 네, 뭐 카카오뱅크 이런 거 있죠? 갈 수 그쪽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훈님 우선 갈 수 있을지는 지금 재훈님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려 있어요. 네, 당연히 이런 거 안 해봐서 안 될 거라는 생각에 그 불안감은 인정을 하지만 네, 앞으로 하면 되는 가능성까지 막아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네.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하면 되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아, 네, 이 시간은 그 시간이거든요. 제가 뭐 네, 안 됩니다. 이럴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네, 이런 방법이 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시는 거고 우선 참고는 해보실 수 있잖아요. 네, 우선 들어보세요. 네, 카카오뱅크, 토스 이런 곳에 가고 싶으신 거죠? 금융권 관련된 회사. 네. 그 중에서 한 곳만 우선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가고 싶다. 저는 카뱅 가고 싶습니다. 네. 카카오뱅크가 최근에 많이 뽑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카카오뱅크 공고문으로 백엔드 주니어 단계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왜 안 들어가지? 네. 4년 미만. 플랫폼. 그다음에 백엔드라고 여기 있네요. 서버 개발자 백엔드 API. 네, 여기로 보면 되겠네요. 네. 심지어 아직 그 뭐지? 채용 중이네요. 오, 네, 여기로 볼까요? 이걸 볼게요. 네네, 잘 보이시죠? 네, 네. 우선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일단 필수 자격 조건, 그다음에 우대사항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개발자 채용 공고문을 보면. 근데 말은 우대사항이지만 지원하시는 분들이 우대사항이 대부분 90% 이상 다 부합하는 사람만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류가 그렇게 네, 걸러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 공고문은 딱 봐도 카뱅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버 API를 개발한대요. 어, 내부 업무 시스템, 그다음에 운영 중인 대고객 서비스 운영. 그러니까 사내 시스템도 개발하고 사외 시스템도 개발한다는 거네요. API. 네, 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혹시 자바 개발자셨던 것 같은데 자바 몇 네네. 버전 쓰세요? 여기는 11 이상만 쓴다고 하네요. 1.8 썼습니다. 1버전이요? 예,
우선 자바 버전에 따른 특징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공고문에 지원하실 거면 네, 자바 11의 특징뿐만 아니라 자바 메이저 버전이라 하죠. 보통 앞단의 버전이 메이저 버전 추가 기능에 따른 특징들을 모두 설명하고 개발 경험도 있어야 할 있어야 할 것 같네요. 네, 네, 네. 여기까지가 이 첫 번째 줄이고요. 또는이라는 건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고 코틀린은 함수형 언어인데 이 중에 하나라도 능숙하면 우선 너를 채용해서 다른 하나는 알려주겠다는 소리예요. 네, 네. 그리고 JPA,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 안에서 있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뿐만 플러스 이제 ORM이라 하죠. ORM. 네, ORM 중에 JPA를 여기서는 개발 필수 그 스택인가 보네요. 딱 보니까. 네, JPA의 동작 원리라든지 엔티티 프레임워크가 뭔지 그 뭐 지연 로딩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겠네요. 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식이 가지고 있다는 게 JPA가 무엇이냐? 그럼 이게 질문이 보통 와요. 게시물 면접 때. 네, 지훈님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JPA는 ORM 매퍼 중에서 하이버네이티브를 추상체로 받은 뭐 임플리먼트 구현된 하나의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그 프레임워크를 왜 쓰나요? 라고 하면 뭐 ERD DB단에 있는 보통 이제 CRUD를 할 때 DB단에서 스크립트 쿼리문으로 하는데 이거를 JPA가 위임해서 개발자는 DB 쪽, DBA 쪽 쿼리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은 뭐 단점은 뭐가 있나요? 뭐 장점 뭐가 있는데 이렇게 2차, 3차, 4차 이렇게 뎁스를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 면접을 다 답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선 답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상대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네, 설명. 뭐 깊게 들어가면 한 10차까지 가봤던 것 같아요, 저도. 어, 그리고 동료들과 소통하고, 네, 이거는 뭐 소통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뭐 이슈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같이 개발을 해야 돼요. 같이 뭐 네, 프로젝트 진행할 때, 근거를 바탕으로 말할 수 있냐가예요. 근거를 바탕으로 말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될 것 같은데요라고 말하면은 그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라고 궁금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추측성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잘 모르는데 뭐 거짓말 한다든지 이런 것만 아니면 돼요. 개발자는. 네, 네. 이거 문제의 본질 이것도 똑같네요. 이 본질이란 거는 별게 아니고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네. 뭐 특정 라이브러리.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자바 1버전 왜 쓰셨어요? 어, 그러니까 버전이 많잖아요. 지금 11, 네. 제가 알기로는 17까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왜 1 버전을 쓰셨는지 전 회사에서. 다른 버전을 썼어도 상관이 없는데, 기존에 1에 익숙하신 분들이 네네.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네. 익숙했다. 네, 음. 사실 익숙하다는 거는 본질이 아니라 개발 생산성과 연관이 있는 거죠. 개발 생산성. 그러니까 본질이란 거는 어 제가 이 질문에서의 본질은 제가 느끼기로는 자바 1 버전에 제공해주는 무슨 기능들로 가상화폐 백단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충분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익숙했다는 말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질과 좀 먼 얘기. 네, 네. 이 기능들을 물어봤던 거예요, 사실은. 자바 1 버전에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전 회사에서 개발하던 거래소 백단 API들은 1 버전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100점인데 네,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본질을 잘 모르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술 네, 면접관이. 네네. 이런 질문들을 답변하시는 방법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좋은 네. 회사 가시려면. 근데 잘 보니까 이 공고문은 5년 이상 9년 이하네요. 아, 음. 그치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1년 6개월이라 하셨지만 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5년 미만까지는 근데 아까 전에 5년 미만이었잖아요. 아니었나요? 제가 잘못 봤네. 하여튼 5년 미만까지는 그냥 우선 넣어보세요. 네, 단,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하게끔 공부를 한 다음에 넣어야 돼요. 네, 네, 우대사항도 볼게요. 오픈 솔루션. 여기 되게 공부할 게 많네요. 우대사항에.
아파치 웹서버, 엔진엑스 얘도 웹서버죠. 엔진엑스 이거 웹서버 활용 능력, 운영 경험, 네. 그다음에 캐시 서버 레디스, 그다음에 MQ 어, 앞단에 Q를 둬서 보통 트래픽 대용량 트래픽을 관리하게끔 메시지 큐를 넣죠, 앞단에. 그리고 네. 클라우드 기술. 클라우드라는 거는 혹시 클라우드가 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어, 스프링 클라우드가 MSA에서 적용할 수 네. 있게 스프링에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로 알고 있습니다. 어, 게이트웨이나 네. 유레카 같은 것들. 네네네. 스프링 방금 말씀해주신 클라우드는 라이브러리를 말씀하신 거고, 제가 물어본 거는 아예 클라우드 개념. 이 클라우드 서비스란 뭘까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가상 서버를 네.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IDC랑 뭐가 달라요? IDC 서버랑 다른 점은? IDC는 실제 물리적인 네. 데이터 센터를 의미하는 거고, 네. 그러면 클라우드 서버는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가 없나요? 그 클라우드 서버를 운영하는 곳에 또 자체적인 네. IDC가 음, 맞아요. 있겠죠? 네. 네. 클라우드 서비스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테크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구글, 아마존, MS, 그다음에 뭐 우리 국내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이 있겠죠. 네. 등 회사가 서버를 임대해 주는 것, 임대해 주는 기술이요. 임대해 주는 것 기술. 네.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혹시 이걸 왜 임대하게 되는지 배경을 아시나요? 어,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뭐 준비가 안 되신 상태니까. 요거는 이제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IDC를 구축하려면 그 비용도 내야 되지만 공간, 서버, 관리 비용 이런 게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너무 불필요한 거죠. 1인 기업이나 한 10명 미만의 소기업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그러니까 서버를 단순하게 몇 시간만 잠깐 쓰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구축하려면 말도 안 되는 돈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네. 규모의 경제에서 이 서버의 규모를 그러니까 쓸 만큼 종량제 봉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쓴 만큼만 빌려준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 나왔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21세기에 뭐 빅데이터 그 뭐 알고리즘 이런 게 발달해서 우리가 검색만 해도 오는 데이터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네. 20세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컴퓨팅을 처리하기 위해서 서버가 단순한 그냥 어, 뭐 이마트나 이런 데서 파는 CPU만으로는 안 돼요, 이제. 뭐 네. 슈퍼컴퓨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그런 서버들을 일반적인 작은 회사에서는 운영하기 힘들어서 이런 테크 대기업이 이 21세기에 맞는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버를 증량시켜 놨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종량제, 쓴 만큼만 빌려주는 개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써봤냐를 물어보는 거고, 혹시 이 중에서 안 써보신 게 있으신가요? 어, 스프링 클라우드만 써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프레임워크를 써봤냐고 물어보네요. 네. 프론트 프레임워크 써본 적 있으세요? 저 뷰 썼습니다. 오, 그럼 이제 뷰에 대해서 뷰가 jQuery보다 좋은 점은 뭐가 있나요? jQuery보다는 좀 공통 컴포넌트를 따로 쉽게 네, 관리할 수 있는 음,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뭐 이제 계속 물어볼 거예요. 네, 이렇게 네. 답변하시면 돼요. 이거는 경험 있으시니까. 그리고 이 중에서도 경험은 없지만 머릿속에 지식만으로도 알고 있는 게 있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웹서버는 웹 컨테이너랑 뭐가 다른지 아세요? 웹서버, 웹 컨테이너.
뭐 혹시 지금 그 답변 못 하셔도 돼요. 정적인 네네. 데이터나 동적인 데이터의 차이를 말씀하신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공적인 데이터를 처리한 대상이 다른 서버죠. 네네. 그러면 동적과 정적의 차이는 뭐예요? 정적인 경우는 이미지나 네. CSS 같은 음, 좀 스태틱한 파일들을 네. 처리하는 걸 의미하고, 동적인 네. 경우는 네. 실제 요청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네. 잘 아시네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MSA. MSA 아키텍처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이곳에서는 MSA를 실제 활용하나 보네요. 실제 이 팀에서. 네.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MSA로 마이그레이션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어떤 MSA, 이 마이그레이션 왜 하게 됐나요? 기존에 모놀리틱으로 거래소가 구축이 되어 있었는데, 네, 거래소가 좀 커지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전체 서비스가 멈추고 운영 시 배포도 좀 자유롭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배포를 할 때마다 새벽에 점검을 했어야 됐거든요. 서비스를 네. 중단시키고 했어야 돼서 앞으로 새로운 거래소 버전에는 MSA로 다 이전해서 운영을 좀 배포를 자유롭게 하고 전체 장애가 다른 서비스에 이전이 되지 않게 처리하려고 음. 너무 이전을 좋으신데요? 하게 됐습니다. 네, 요 MSA 마이그레이션 한 거를 포트폴리오에 잘 녹이시면은 가산점이 엄청 될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장점인데 또 단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게 단점이 되시나요? MSA를 썼다가 화이트보드에 시스템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거를 요구하시는 CTO 분도 계셨고, 네.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냐를 음. 좀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이미 면접을 보신 적이 있으시군요. 6월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네. 충격을 받고, 음, 지금까지는 안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충격받으셨어요? 제가 쓰고 있던 MSA가 이분들이 알고 계신 MSA랑은 조금 달랐구나. 음, 근데 1년 6개월 경력이신 분한테 시스템 아키텍처 디자인을 그려보라는 거는 뭐 그릴 수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거 못 그렸다고 혹시 그것도 여쭤봐도 될까요? 그 합불 여부? 아, 탈락이 됐습니다. 음, 저는 그 회사도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은 시스템 디자인을 주니어 단계이신 분한테 시키냐. 네, 아,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우선 이어서 더 할게요. 네, 그래서 네, MSA를 진행한 경험을 배경 이 경험을 보통 이제 개발 블로그 같은 거에 녹이거든요. 개발 블로그. 혹시 개발 블로그 있으세요? 있는데 더 이상 포스팅을 하지는 않고 아예 안 쓰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게 개발 블로그가 거의 필수라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회사 가려면. 아, 네, 왜냐하면 단순히 GitHub에 있는 코드만으로는 이 사람이 개발 문화라든지 코딩 스타일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네, 이렇게 코드가 되었는지. 그래서 개발 블로그를 보통 포스팅을 배경, 과정, 결과, 느낀 점 이런 순으로 개발 쓰거든요. 글을 쓰거든요. 네, 제 글을 잠깐 하나만 보여드리면, 네, 이게 제가 쓴 개발 블로그 글이에요. 개발 블로그예요. 예전에 제가 이직할 때 썼던 개발 블로그를 하나 참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어, 뭐 아무거나 하나 볼게요. 맨 위에 있는 거. 예전에 저도 토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저는 원래 네, 게임 개발자였고 게임 쪽 도메인에서 플랫폼 쪽으로 넘어간 케이스예요. 네, 그때 저도 똑같아요. 공고문 보면서 어떤 내용들을 원하냐. 그때 대용량이라는 게 공통적인 주제였고 그 다음에 대용량을 처리하려면 결국에는 서버가 여러 대여야 되잖아요. 스케일 아웃 구조에서. 네, 그래서 이 이슈가 있었던 겁니다. 다중 서버 환경에서 세션 공유 방법. 찾아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네, 저도 거래 시스템 같은 거를 하나 만들었는데 토익 프로젝트로 세션 정보를 어떻게 해야 이 대용량 트래픽 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냐에 대한 글입니다. 음, 보시면 다 배경 과정 결과 느끼는 그대로 있어요. 배경으로는 네, 세션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냐. 이용하기 전에 이 통신은 HTTP 프로토콜을 썼고 HTTP 프로토콜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이게 웹 서버잖아요. 네, 웹은 스테이트레스한 특징이 있어요.
게임 서버와 다르게. 그래서 이 스테이트레스한 거를 저장을 상태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기술이 이제 쿠키랑 세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세션인데 세션을 스케일 아웃 구조에서 어떻게 처리하냐. 연관된 내용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Keep Alive 이건 TCP/IP TCP/IP 단계 속성인데 네. 그 요청이 왔을 때 이런 거 약간 뭐라 그러죠? 참고 자료예요. 참고 자료. 아, 네, 네. 이런 것들이 있고 과정은 그래서 세션이 무엇이고 세션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나열하고 실제 제 아키텍처 음, AWS 올려가지고 ALB 통해가지고 요청이 오면은 이 와스가 세대가 있는데 이 세션이 스티키로 하면은 각각의 고정은 되지만 하나가 죽으면 고정이 되지만 단점도 있겠죠. 이 스티키 세션 이거는 그냥 현재 상황이고 그래서 스티키 세션의 단점은 고정된 세션에 특정 서버에 트래픽이 집중될 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분산을 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네. 번째는 클러스터링. 뭐 이런 내용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걸 다 아냐 모르냐를 떠나서 내가 이 과정을 근거를 바탕으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냐. 이건 또 다른 음, 얘기거든요. 아는 네. 것과 설명할 수 있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좋은 회사에 가서 기술 면접을 통과하려면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한 가지의 방법인 거죠. 이 개발 블로그는. 그래서 필수입니다. 필수. 필수라 생각하시면 돼요. 필수. 그래서 음, 결과는 뭐 이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인메모리 DB 레디스를 사용함으로써 가용성과 성능을 높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네, 이건 예시 블로그이고 지금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우대사항. 네, 우대사항 MSA 이거를 저 개발 블로그로 녹여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네요. 네. 대용량 트래픽 경험 있으세요? 대용량 트래픽 경험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제, 네. 또 대용량의 기준을 먼저 물어보는데 혹시 대용량의 기준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게 정말 추상적인 말이에요. 네. 내가 한 명인 그러니까 하루에 유저 사용하는 서비스가 한 명인데 10명이 되면 대용량이냐? 아니죠. 그래서 네. 대용량의 기준은 보통 TPS 보니까 제가 예전이 아니라 저 노션 쪽 보니까 TPS를 성능 테스트 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노션이었나? 여기 네. 아, 네. 네. 1000세컨드까지 하셨으면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거는 토이 프로젝트에서 제가 해본 네. 거라서, 맞아요. 대용량의 기준은 글쎄요. 대용량의 기준. 저는 보통 TPS 1000까지 실제 운영 단계에서 네. 1000까지 요구하는 게 대용량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는 한 달 액티브 유저가 100만 이상. 100만 이상인 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뭐 네. 앱으로 따지면 당근마켓, 토스 토스뱅크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카카오톡이네요. 카카오톡. 네. 그러면 대용량 경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치만 JMeter로 이거를 부하기로 부하를 생성하신 거잖아요. 네. 1000 TPS까지. 그럼 대용량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아, 이거를 꼭 라이브에서만 써야 된다는 게 경험이 아니라 혹시 네. 라이브처럼 똑같이 만든 다음에 내가 그거를 리팩토링 하는 것도 대용량의 경험인 거죠. 네. 네. 그럼 있으시네요. 네. 그리고 트러블 슈팅 경험이 있으시겠네요. 네. 네, 이런 것들을 다 쓰시면 됩니다. 공고문은 이 정도고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이걸 바탕으로 어 재훈님의 이력서를 보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찝어두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포트폴리오 볼게요. 노션을 보는 게 좋을까요? 요 PDF를 보는 게 좋을까요? 둘 다 같은 내용이라서 보기 같은 편하신 내용이에요? 걸로. 네네. 그러면 노션을 볼까요? 네, 노션을 먼저 주셨어요. 노션의 이력서인데 우선 이름이 없네요.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 말고 네. 그 뭐라 그러죠? 그 이름, 학력, 번호, 연락처, 이메일 이런 란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름, 학력, 연락처, 이메일, 그 다음에 경력 이렇게 이 순서대로 이력서를 네. 만들어 주셔야 돼요. 보통 폼이 아, 있거든요. 네. 이력서 폼을 제가 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수업 끝나고 전달 드릴게요. 아, 메일로. 네. 네, 이래서 폼에다가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자기소개 아닌가요? 프로파일. 네. 자기소개라고 하시는 게 낫겠네요. 프로파일, 이게 프로파일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이력서가 프로파일이에요. 네. 근데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연락처, 학력, 이메일. 네. 요거를 어, 그 틀에 맞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버전을 명시해 주세요. 스택에. 네. 버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1버전을 썼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냥 버전, 자바는 제외하시고, 네. 아, 자바 1버전은 처음 봅니다. 저도. 자바 1버전이 언제 나왔죠? 자바 1버전이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96년도네요. 1996년도에 있는 버전을 아직도 쓰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라기보다는 어, 최신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네, 이거는 직접 공부를 하셔야죠. 네네. 네,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정재윤입니다. 런칭 경험을 하였습니다. 소통하며 사용자에게 좋은 임팩트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며 개발합니다. 음, 네, 이거는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라 1분 자기소개 할 때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네. 네, 여기서 뭐 딱히 뭐 서류 검토할 때 가산점이 있다거나 마이너스가 있다는 점은 안 보이고요. 네. 이건 번호를 쓰다 마신 거구나. 아직 아, 개발 수정 중이셔서.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실제 지원하실 때는 이거 다 써주셔야 돼요. 네네. 네. 개발 블로그가 있길래 들어와 봤습니다. 어, 코드를 정말 주기적으로 커밋하고 계시네요. 네. 혹시 메인이 되는 프로젝트가 어떤 걸까요? 리퍼지토리에 그 웨일 헌터라는 거를 이력서에 네. 이게 실제 회사 코드인가요? 아니요, 제가 토이 프로젝트로 아, 네네. 회사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을 한번 재현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네. 카프카도 쓰셨네요. 예, 그래서 좀 무섭습니다. 카프카는 무엇인가요? 카프카는 데이터 스트리밍을 위한 메시지 네. 브로커입니다. 음, 그러면 이 짐 이름이 뭐였지? 왜 헌터에서는 카프카를 도입한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어, 이제 웹소켓을 연결해서 실시간 거래가 일어났을 때 해당 이벤트를 옮길 필요가 있었는데 네, 카프카의 펍섭이 네, 필요했고 음, 또 레디스나 다른 MQ를 쓸 수도 있었지만 이벤트 자체의 기록이 중요해서 카프카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 트랜잭션 같은 경우 분산 환경이기 때문에 네, 다른 보상 트랜잭션이 따로 필요했는데 네, 그 카프카를 통해서 이벤트 처리 방식으로 트랜잭션을 구현을 해야 돼서 카프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 분산 트랜지션이 나왔네요. 분산 트랜지션. 이 분산 트랜지션을 처리할 때 트랜지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카프카를 썼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음, 알겠습니다. 우선 좀 볼게요. 모니터링 서비스 그라파나 프로메테우스. 여긴 또 트렌디하네요. 네. 그 회사 이렇게 지금 이렇게 괴리가 있으면 어떻게 주시면 어떻게 하냐? 그럼 전 회사에서는 왜 버전을 올리시지 않으셨나 이렇게 물어봐요. 네. 왜 안 올리셨어요? 이제 운영을 시작하면서는 굳이 이유를 올려야 할 이유가 없어가지고 음,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최신의 트렌드를 좀 따라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유요? 이유는 만들면 있는데. 이유. 자바 17, 11이나 17에서 제공해주는 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났네요. 기능들을 확장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준비한다. 이게 이유죠? 이렇게 네. 만들면은 할 말이 없는데. 네.
좀만 더 보겠습니다. 아키텍처. 음, ECR을 쓰셨네요. ECR을 썼다라는 건 컨테이너로 배포했다는 건가요? 아, 이게 배포를 지금 하려고 이렇게 네, 만들어 놓은 건데, 네. 클라이언트 화면이 아예 없다 보니까 배포를 할 이유가 또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음, 어, 클라이언트가 없다고 해서 배포를 안 하는 건 저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요? 배포를 그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파게이트도 쓰셨고 되게 트렌디 하시네요. 파게이트는 무엇인가요? 파게이트 같은 경우는 ECS를, ECS 클러스터 자체를 관리해주는, 음, 자세히 설명하기가 좀 네. 힘드네요. 네. 이런 거 물어봐요, 실제. 네. 이게 메인 디펜 프로젝트 되시잖아요. 네. ECR을 도입한 배경과 실제 왜 컨테이너로 배포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네. 파게이트는 왜 앞단에 두셨는지, 네,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이거 네. 지금 답변을 못 하신다 하시더라도 준비를 하시고 가시면 돼요. 네네. 앞으로 이제 보니까 서류 면접을 웬만한 곳은 다 통과하실 것 같은데요. 어, 네,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시퀀스를 네네. 볼게요. 시퀀스가 그리다 마셨네요. 왜 그리다 말았다고 하냐면, 네. 잠깐만요. 이게 뭐에 대한 시퀀스죠? 어, 거래 시퀀스인가요?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로직, 핵심 음, 로직입니다. 거래가 발생되면 카프카한테 전송해서 카프카가 어, 메시지 메시지 브로커가 없네요. 카프카로 그냥 다 처리합니다. 아, 이 안에 다 있는 거군요. 네. 네네. 그래서 소비자가 그 구독을 한 다음에 요 시퀀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텔레그램.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웹소켓에서 거래가 발생되면 트랙 서비스에서 로직을 비교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알림을 프로듀서로 생성할지 말지 결정해서 만약 로직에 비교 성공을 하면 카프카 이벤트에 프로듀스를 하고 네. 메시지는 카프카 이제 리스너로 소비를 해서 텔레그램에 알림을 보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음, 네. 제시도는 몇 번까지 하나요? 제시도는 아마 3번까지. 음, 네, 그런 것들을 써주셔야 돼요. 몇 번까지 할 거고, 그다음에 이 메시지 큐를 헙하는 그 키라고 해야 되나? 메시지 키? 네. 그런 규칙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어, 네. 이 트랙은 뭐 하는 곳이죠? 트랙은 이제 거래 발생된 이벤트들, 종가들을 비교하는 네. 서비스입니다. 마지막 가격을 네. 비교한다. 네. 음. 이 시퀀스는 현업에서 보통 어떻게 쓰냐면 개발자뿐만 아니라 기획자나 QA, 운영자 이런 분들이 다 네. 오셔가지고 실제 이 시퀀스를 설명해요.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 만들 건데 메인 되는 시퀀스는 이렇고 뭐 문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이렇게 막 보통 물어봐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시퀀스에 대한 내용 딱 그림만 봤을 때 다 이해가 돼야 돼요.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쓰셔야 되는데 네. 이렇게만 쓰면은 개발자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처음 그려봤는데 좀 네네. 자세히 작성을 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회신이 안 오네요. 아, 회신을 실제 알람만 주나요? 네.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저한테 준다는 건가요? 네네. 유저한테 주는 것도 좀 빠져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 텔레그램이 알람 서비스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네. 좀 더 자세히 작성해 주세요. 네네. 아, 이거 제 그 과외생분 중에 한 분이 지금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 한번 볼까요? 시퀀스 어떻게 작성하는지. 네. 잠시만요. 음, 네. 보시면은 어, 그러니까 이게 리스폰스가 있어야 돼요. 리스폰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뭐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상품 조회해서 주문하는 건데 네. 그 예외 처리에 대한 그러니까 좀 많이 복잡하게 쓰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그러니까 구매를 성공할 때랑 실패할 때 이렇게 예외 케이스를 나눠서 쓰셔야 돼요. 네. 그리고 실제 트랜지션을 어떻게 처리할 거고 예외 코드는 뭐가 있을 거고 예외 리스폰스
바디에는 뭐 코드랑 메시지로 아, 어, 요청한 클라이언트한테 알려주겠다. 이런 내용까지 다 있으시면 좋고요.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거랑 좀 많이 다르죠? 네. 네. 어, 컨벤션 같은 건 보통 위키로 빼거든요. 이 리드미 파일이고, 컨벤션은 여기다 빼시면 돼요. 위키. 이것도 보여드리면, 아마 네. 이분도 빼셨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컨벤션. 어, 커밋 컨벤션은 뭐 이렇게 할 거고, 여기다 이렇게 따로 뺐어요, 페이지에다가 보통. 네. 네네. 위키에 뭐가 있긴 하네요. 여기다 빼주시면 되겠네요. 네. 네. 음. 근데 사실 여기다 둬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네, 이걸 뭐 정해지는 게 없어서. 네. 도큐먼트. 음. 이거는 API 문서인가요? 네. 음. 트랙 서비스가 아까 그 종가를 비교하는 그 트랙 서비스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레스트풀하게 지금 URL을 작성하신 거죠? 네. 음. 예외 코드는 0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서비스 응답 코드구나. 네. 이거 좀 커스텀하게 해가지고 네. 아래 0 있는 거. 외에는 전부 네. 다 네. 오류로 했는데 그 예외 코드까지는 여기 아직 정리를 안 했습니다. 네네. 사실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아까 이분이 작성하신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400대 403, 404, 500. 네. 네. 실제 그 뭐지? 연동하는 사람들은 다른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시퀀스랑 예외 코드가 제일 관심 있어요. 네. 왜냐면 내가 직접 운영하면서 이거 왜 발생했는지 알아야 돼서. 네. 네.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빼는 것보다는 뭐 네. 스웨거 같은 라이브러리로 쓰는 게 더 좋거든요. 스웨거. 원래 레스트 독을 쓰려고 했는데 맞아요. 그런 것처럼. 테스트 코드를 다 통과해야 이게 작성을 되더라고요. 음. 스웨거를 쓰려니까 코드가 너무 좀 더러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API가 어차피 6개밖에 없어서 네. 그냥 네네. 노션에 따로 작성을 음. 했었습니다. 네, 뭐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확장적으로는 귀찮아지죠. 네. API 하나 더 추가할 때마다 여기다 또 작성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상도 못할 귀찮음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네, 뭐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네. 수혜가도 고려해라 앞으로는. 네. 네. 그래서 API 덕까지 받고 어 기술적 이슈 이런 거 이게 트러블 슈팅인 거죠. 네. 음, 이건 뭐지? 네, 트러블 슈팅에 대한 내용은 우선 이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봤을 때 되게 짜임새 있는 것 같은데 살짝 그 퀄리티가 좀 낮은 느낌? 맞습니다. 조금 낮다. 이 퀄리티를 높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그 부분들을 말씀드렸죠. 시퀀스라든지 이 파게이트는 왜 되었고 그 스웨거 같은 것도 적용하시고 카프카를 분산 트랜지션 때문에 썼다라는 거는 아주 부족한 설명이거든요. 네. 더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얘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해야 되나? 어, 그냥 카프카가 써보고 싶어서 만들었구나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제 동기식 호출로 트랙 네, 서비스랑 메시지 서비스를 오가고 있었는데, 네, 이제 메시지 서버에서 만약 장애가 생긴 경우는 트랙 서비스에서 이걸 계속 잡고 있다가 타임아웃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네, 동시에 여러 가지 요청이 오는 경우는 이게 동기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병목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네, 네, 근데 네. 또 막상 비동기로 어싱크로 하려고 하니까 순서 관리도 안 되고 음, 메시지 이벤트가 들어온 네. 순서를 좀 보장시켜야 돼서 메시지 브로커를 음. 따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 내용들이 정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혹시? 이건가요? 아닌데. 어, 맨 밑에 있는 거. 어, 요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네네. 이건가요? 이건가요? 여긴가요? TPS 향상 쪽입니다. 네네.
아, 이게 아니구나. TPS 영상. 오른쪽 페이지를 눌러야 되나 보네요. 아, 네네네. 여기서 어떤 거 누르면 될까요? 네 번째입니다. J미터. 네. 아,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많은 거래가 오는 웹소켓이신 경우 가격 변동이 생길 거고, 해싱도 쓰셨네요. 네. 네. 근데 제가 뭐 레디스 네. 같은 걸 쓴 게 아니라 스프링에서 제공해주는 로컬 캐시를 써서 이걸 써야 음.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로컬 캐시도 캐싱이죠. 네. 보니까 서류는 통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 그런가요? 네. 다만 좀 퀄리티를 계속 신경 쓰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캐시를 왜 네. 쓰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죠. 레디스 말고도 로컬 캐시로만 해도 괜찮은 이유 같은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왜 레디스 네. 도입하지 않았냐. 네. 그런 이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어, 동기식으로 출할 때는 병목 현상이 발생된다. 지금 이게 J미터 그래프인 거죠. 지표. 네. 시간에 따라서 어, 이 왼쪽 이벤트 개수고 이게 잠시만 J미터를 써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시간인 거죠? 시간이고 얘는 뭐죠? 리스폰스 타임. 얘가 TPS인가요? 어, 이게 그림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백목인지. 좀 그림이 이상한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이게 왜 병목인지 설명이 그림만 봐서는 이해가 안 돼서 이것도 좀 바꿔주시면 좋겠네요. 병목이란 거는 병목 그래프 한번 볼까요? 병목. 어, 성능 테스트. 잠시만요. 네. 병목이랑 함은 여기죠. 여기. 네. 네. 여기까지 처리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잖아요. 네. 여기가 병목 지점이에요. 네. 여기는 병목을 볼 수가 없거든. 이걸 병목이라고 봐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이게 1초밖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기간 또 갑자기 뚝 떨어지네요. 네. 네. 근데 여기를 병목이라 보면 주장하면은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게 지금 제가 이 서비스 사실 이 뭐라 그러죠? 이 거래소 쪽을 개발해 본 적이 없어서 네. 이렇게 순간적으로 트래픽이 몰리는 서비스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병목인지 확신을 못 하겠어요. 순간적으로 엄청 확 네. 몰립니다. 아, 그러면 여기가 병목이 맞네요. 네. 네. 그리고 비동기로 바꿨다. 아, 동기였던 걸 비동기로 바꿨다는 거죠? 네. 음. 근데 요 내용이 그냥 개발 블로그 내용 같아요. 잘 쓰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노선에 여기 그 깃허브에 쓴 게 아니라 개발 네. 블로그에다 작성해 주세요. 이거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개발 블로그는 대부분 보세요. 네. 네. 개발 블로그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깃허브 위키 페이지들 그 개발 블로그로 이동. 네, 이력서 마저 볼게요. 네. 로그 알림 개발. 이게 아까 그 텔레그램 이용하신 그건가요? 회사에서도? 회사에서는 슬랙 이용했습니다. 아, 네네. 다국어 처리. 무배포라는 거는 무중단을 말씀하신 건가요? 해당 서버 배포하는 게 아니라
설정 정보가 담긴 컴피그 서버만 배포하면 바로 설정 정보들이 적용이 가능해서 그래서 네. 무배포란 말을 썼는데 좀 이상한가요? 무회포란 말이 실제 있는 말인가요? 제가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어, 무중단, 네, 무배포는이란 말 쓰지 마시고, 네, 그냥 설정 파일만 배포되게 만들었다고 하시세요, 그냥. 네, 네. 용어도 잘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모두가 알아볼 수 있게끔. 네. 네. 게이트웨이 서버가 왜 필요했을까요? 이 거래소에서. 거래소에서 모든 필터단의 인증, 로그인 시에도 토큰 관련 인증이 필요했었고, 네, 또 특정 IP나 나라에서 이제 거래를 금지한 나라 같은 경우는 또 위험 국가를 차단하는 기능이 필요했었는데, 네. 게이트웨이 서버가 없다고 하면 여러 흩어진 서버의 공통 로직들을 다 하나씩 음, 구현을 해줘야 됐기 때문에 네네. 게이트웨이 서버를 따로 두고 있었습니다. 네. S3를 쓰는데 왜 비용이 절감될까요? 기존 백오피스를 제가 새롭게 뷰로 고도화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옛날 로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임시 저장 글인데도 S3에 디테일 없이 바로 업로드가 되고 있었어서 네. 임시로 저장되는 경우는 임시 폴더에 디테일을 걸어서 따로 이동시키고 실제로 저장이 성공했을 때만 임시 저장소에 있는 폴더를 실제 S3 음, 상용 폴더로 네. 이동하는 식으로 음, 용량을 좀 줄일 수 있었거든요. 네네. 요것도 개발 블로그 깜이네요. 네. 네. 그리고, 네. API 뭐 고도화 스터디. 네. 좋습니다. 요게 그건가요? 그 토이 프로젝트? 이게 이제 경력 기술서라고 해야 되나요? 아, 실제 토이 프로젝트 업무에서 내용은 아직 없으시네요. 이, 아까 여기, 이, 웨일 헌터. 그게 밑에 있습니다. 아, 여긴가요? 사이드, 네. 여기까지는 아직 거래소 쪽이시군요. 아, 얘도 거래소고, 얘도 거래소네요. 위에는 좀 짧게 단축한 거고 아, 밑에는 좀 아. 풀어 쓴 이거 내용이거든요. 없애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프로젝트처럼 보이거든요? 이 아, 줄. 네. 네네. 요즘에, 블록체인 쪽 개발 채용을 많이 해서, 네. 어, 저는 우선 서류는 걱정이 없으실 것 같거든요? 제가 판단해서는. 근데 이제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제 이력서가 너무 좀 글이 좀 난황하고 맞아요. 유튜브에서 보면 좀 이걸 수치화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수치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도 않고 음, 뭐 몇 퍼센트 뭐 향상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담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 폼 드릴 건데, 그 폼에 맞게끔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렇게 장황한 내용도 있잖아요. 프로젝트에 대한. 네, 이걸 다 개발 블로그 하셔야 돼요. 이게 또 개발 블로그로 했을 땐 또 짧거든요? 네, 그치만 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배경, 과정, 결과, 느낀 점. 어디 갔어? 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 하나를 지금 보면 세 문단밖에 없지만 세 문단이 아니라 훨씬 길게 쓰셔야죠. 네,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포트폴리오 폼에 맞춰 작성하시고 1번, 네. 2번은 이걸 뭐라 그러죠? 이슈라고 할게요. 프로젝트 이슈는 개발 블로그 글의 이동. 네. 네. 그리고 아까 코딩 테스트는 어떻게 꼭 준비하시냐면 프로그래머스라는 사이트 아세요? 네, 아시네요. 네. 여기서 이제 중급 정도의 경력자가 더 쉬워요. 그 신입보다 네. 중급이라든지 해커랭크 미디움을 어, 1시간 안에 세 문제 정도 푸셔야 돼요. 미디엄. 어, 이거는 사실 저도 알고리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케이스인데 네. 정답이 없어요. 그냥 혼자서 정답을 보지 않고 정답을 보면 안 돼요. 이게 팁이에요. 이게 네. 최고의 팁인 것 같아요. 정답을 보는 순간 외우게 돼요. 아, 외우면 끝이에요. 외우면 망합니다. 네. 네. 이게 이 말 이 팁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리더라도 계속 혼자 푸셔야 돼요. 네. 친구한테 뭐 도움을 요청한다? 이거 다, 이거, 더 돌아가더라고요. 음, 정 안 되시면, 학원을 다니세요. 전 학원을 다녀서 그나마 조금 나아진 케이스거든요. 네. 아, 근데 학원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저는 비추고요. 그냥 혼자 하세요. 네. 네. 음, 네, 이런 내용들이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쓰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미지, 뭐라 그러지? 아까 제가 뭐, 아키텍처 그린 것처럼, 네. 이 게이트웨이 서버도 한번 그려보고, 네. 이 푸시 발송의 뭐 조건들은 뭐가 있고, 마이그레이션을 왜 하게 됐고, 배경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없어요. 네. 이런 걸 개발 블록을 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잠시만 전화 받고 올게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아, 네네. 네네. 아, 네. 아, 죄송합니다. 네네. 네, 회사에서 장애가 났다고 해서 잠시 이따가 보기로 했어요. 네. 마저 할게요. 아, 네네. 네. 그 블록체인 쪽 어디까지 했죠? 음, 네. 아,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 블로그 쪽으로 다 빼주시고 네. 보니까 여기 이게 가장 최근 거잖아요. 네. 아무리 토익 프로젝트지만 보니까 공유를 좀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시간 역순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고래 사냥꾼 프로젝트를 맨 위로. 근데 이제 기술 블로그에 네. 이거를 따로 빼게 되면은 네. 그때 당시 코드나 이런 예시들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림 같은 걸로만 대체를 해서 하는 건가요? 회사 코드 말씀하신 거죠? 네네. 코드가 없더라도 메일이나 이런 다 기록 같은 거 다 없으세요? 뭐 개인 노트패드라든지 기록 같은 거 안 해놓으셨나요, 따로? 네. 음. 그러면 고래 사냥꾼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다 코드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개발 블로그 다 빼신 다음에 네. 아까 이게 결국엔 이 개발 블로그들이 하나의 그 사람의 경험치거든요. 네. 하나의 트래블 슈팅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파고들 거예요. 기술 면접관이. 네. 이걸 몇 개나 해봤는지가 그 사람의 경력이고 능력치라서 네. 이런 내용들을 다 정리하신 다음에 지원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되고, 제가 뭐 빠뜨린 부분이 있나요? 그 피드백 드릴 때. 음, 어, 이 이슈 단위별로 다 보면 좋겠지만, 내용이 네. 너무 많아가지고, 아, 네. 음, 제가 보니까, 더 볼 게 많긴 해요. 네.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 한 네. 번 더 요청하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다음에 시간 되실 때. 그 다음에 요청해 주시면 이거 하나씩 다 볼게요. 그때 이제 피드백 네네. 네, 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오늘 피드백은 전반적으로 내용은 많은데 퀄리티가 살짝 부족하신 부분들 채워주시고 그리고 네. 목표를 먼저 정하세요. 이 카카오 뱅크면 이 뱅크의 자격 조건과 우대 사항들을 한 번 더 명시하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현재 지금 내가 개발한 스택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걸 바탕으로 토익부터 진행하셔야 되는데 지금 네. 했던 거를 그냥 전 회사 기반으로 그냥 토익부터 진행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그 빈틈들이 좀 있거든요. 네. 아까 전에 레디스라든지 아까 있었죠. 그 네. 카카오뱅크에서 우대 사항들 그런 부분들 넣어주시면 돼요. 음. 그리고 네 오늘 피드백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사실 장애가 나가지고 더 해드리고 아, 네. 싶었는데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수업 시간 감사합니다. 끝나고 그 뭐지 폼은 드릴게요. 그 아, 네. 포트폴리오 폼. 네. 다음에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 더 요청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